자, 2라운드는요. 모라카노입니다. 우리 두 분께서 중앙의 정치 의제를 지방, 우리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토마보는 시간입니다. 모라카노 2라운드 이번 주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시민언론 더 탐사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 강성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민들레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갓 탄생한 단체입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유족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뭐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많은 비판이 뭐 진영을 넘나드는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정부의 명단 비공개 방침이 이 추모의 익명화를 가지고 오고 유족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했다. 그런 비판도 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평부터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총평 강 소장님 먼저 해주시죠. 미쳤죠. 저는 뭐 정말 미쳤다. 처음에 그 민들레라는 단체에서 이 명단을 공개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역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역함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함을 느꼈는데요. 또다시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정도의 수위로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요. 뭐 이게 사실 근데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만의 일은 아니죠. 뭐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뭐 우리가 빨리 희생자 프로필과 영정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 그걸 뭐 당 차원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논의된 거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참사에도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 하는 식으로 말을 했죠. 야권에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이렇게 뭐 참사자들의 명단 공개, 그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가 없이 어떻게 그 애도를 하고 분향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시는 게 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가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명단 파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이 대응에 있어서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시 실시간 구조 중이었잖아요. 구조 중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명단 파악의 필요성 역시 있었고, 그 단체로 수학여행 용도로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사태는 너무 다르죠. 처음으로 주최 측도 없고, 그걸 뭐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조율을 하고 테이블에 앉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150명이 넘는 그 희생자 유가족들을 하나하나 만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명단 공개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뉴스로도 아직도 지지 않는 게 2차 가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뜨고 있죠. 지금도 저는 사실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된 뉴스창을 들어보면 댓글에 놀러 가다가 죽은 걸 왜 챙기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조금은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유족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유족들에게 피해를 또다시 끼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명단 공개와 관련된 권한은 전적으로 유족들이 100%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언론 민들레, 뭐 더 탐사와 협력해가지고 이번에 명단 공개한 거, 그거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조치다.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유족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그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장례 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낯선 풍경들이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위패도 이름도 보이지 않고 국화꽃에다가 절을 하고 추모를 해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만 기억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사실 장례식에 가면은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군지 사실을 알고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면 이런 논란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불구하고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모양새도 참 이상해진 게 그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 중에 일부가 반발을 해가지고 삭제를 또 했어요 또. 네, 그리고 이제 그 명단에는 외국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도 있어가지고 또 외국인 유족 중에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또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또 국제적으로도 또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논란이 굉장히 큰 모양새인데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뭐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법리적으로 뭐 판단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꼭지들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강 소장님 이게 처벌이라든지 네.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음. 좀 그 장례 의식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고들 뭐 구의역 김군 사고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SPC 재판공장 사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당역 뭐 살인 사고 역시 있었죠. 근데 그런 사고에 있어서 뭐 장례 의식 절차보다도 어쨌거나 국민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꼈고 우리 이 15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분양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일부 유족들과만 협의를 했을 때 일부 유족들만의 위패나 영정이 놓여 있는 것 역시도 그 본질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만큼은 사실 예외로 볼 필요성이 있고 그 안에서 뭐 누군가 영정과 위패 이런 형식에 굳이 시달려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문제고 저는 이 법리적인 문제는 사실 뭐 누구보다 변호사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도 뉴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사실상 법조계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사 쪽으로 이렇게 유족들에서 여기 그 민들레나 이쪽으로 조금 소송을 걸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명단 공개할 때 그 명단을 누가 유출했나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초점을 잡아서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으로 명단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이 명단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그걸 명단을 유출했다면 뭐 이게 뭐 어떤 법리적 그런 거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형사적으로라도 아니면 민사적으로라도 달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그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로 이 민들레나 더 탐사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네. 바로 민들레나 더 탐사가 아니라 네.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여기로 이제 이 사태의 중간 다리가 민주당이다. 여기에 포커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여권에서 네.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민들레라는 단체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개설된 게 거의 이 공개 즈음해가지고 개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제 언론인데 어쨌든 이제 언론이고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배우의 유시민 작가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들레를 들어가 보면 그 민들레 광장이라는 오피니언 비슷한 섹션이 있는데 거기 유시민 전 장관이 올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밑에 커서를 내리다 보면 왜냐면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아니 민들레가 뭐길래 공개를 하지? 하고 들어가면 유시민 장관 사진이 딱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 뭐 법적인 처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얼마든지 법적인 거야 걸려고 하면 안 걸리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유가족이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도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다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근데 이
이 부분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가 굉장히 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마치 여기에 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음모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 시기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처음에 이런 이상한 분향소가 설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민주당이.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식의 분향소를 설치했냐 했더니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한 명 한 명 제대로 파악할 뭐 그런 경황이 없었다는 이런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었거든요. 그런 모든 절차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제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문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 따져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했던 거지. 반드시 뭐 영정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의 흐름과는 좀 달랐고요. 그리고 그 민들레 도탐사나 이런 언론들을 자꾸 민주당 과 연결시켜서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관계를 사실 그걸 뭐 누가 뭐 그거를 유출했는가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사실 이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런 언론들의 프레임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오히려 여당에서 오히려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또 하는 게 예. 물론 그게 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갔을 수 있다. 그거는 오히려 뭐 여당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당에서 어쨌거나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개진하는 의견의 주 포인트는 그거죠.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뭐 분명히 원내대변인이 논의된 적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다시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거나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뭐 명단 공개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친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시그널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냐. 그거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한 번씩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 사실이고 그 메시지에 상응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 역시도 이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저희 당과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내용만 가득한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를 정상적인 언론사라고 볼 수 있냐의 범추 역시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냄새가 나는 게 있다면 아마 이거는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시겠죠. 한동훈 네. 장관 스타일상 네. 이 기회를 놓치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이. 기회라고 표현한 건 조금 네. 그렇고 네. 저는 어쨌거나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만큼 분명히 문제 있죠. 네,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명확하다고 봐요. 네. 이거 공무원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유족 동의 없이 하게 된 거는 당연히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마 누군가가 고발할 거예요. 네, 아마 그렇죠. 시민단체 중에 어디가 했습니다. 했어요. 네, 벌써?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할 네.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명단 공개를 넘어서서 명단 공개는 논외로 하더라도 애초에 이제 계속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던 이름이라든지 영정이나 뭐 위패가 없었던 분향소 설치 뭐 이런 것들이 네. 낯설다. 어쨌든 굉장히 낯설고 이제 처음에 우리 지난주 방송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희생자 말고 그냥 뭐 사망자 네. 뭐 참사 말고 그냥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중립성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 뭐 중대본에서 그런 논의하는 네. 것부터 해가지고 뭐 혹은 근조 리본에 글씨가 없는 부분을 뭐 해야 된다. 리본에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등등 모든 것들이 약간 트라우마적 반응 아니냐. 네.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혹시라도 대통령의 책임론에 있는 거를 번지려는 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슬픔을 좀 더 컨트롤하려는 그런 느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 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통령도 어쨌거나 그 참사가 터지고 국가 애도 기간 내내 그 분향소를 방문해서 계속해서 조문을 했었고 뭐 저 계속해서 말하지만 뭐 대통령실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 대처 역시 저는 사실 정말 발빠르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과했다고 계속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 분향소와 관련된 형식의 문제, 그다음에 뭐 정부의 명단 비공개 방침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지금 뭐 여론 상황에 대한 오히려 좀 폭넓은 고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요. 이게 제가 말로만 제 생각만 이렇다는 게 뭐 제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뭐 댓글이 이러니까 이게 여론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국회 저기 그 청원 같은 거에도 이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돼서 회의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가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되고 그 이유에 있어서 뭐 조금 국가적으로 이걸 슬퍼해라라는 식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사망자들의 얼굴이나 아니면 이름들을 공개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유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안기는 것 자체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뭐 이 참사에서마다 그 유가족 뭐 아니면 그 명단이나 아니면 프로필을 공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 뭐 사회적 사고가 있더라도 전적으로 유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짝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했던 뭐 구이역 김군 사고나 이런 부분 역시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으로 봤는데 뭐 사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민주당 측이나 아니면 야권 측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큰 사회적 사고가 터지자마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게 오히려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 제2세월호 참사로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최고위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프로필 공개가 정말 본인들이 아니면 뭐 애도나 추모나 분향의 뜻을 가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더 장기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 꼭지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사회적 참사 사건에서 희생자의 명단 공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논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참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논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은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유가족들이 정확하게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슬픔을 제대로 표출할 공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사실 벼락 맞은 느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멍한 상태에서 아직 빠져나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명단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으로 갖고 가는 것부터 그리고 국가는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슬픔을 컨트롤하는 걸로만 저는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그런 조치인가라는 거를 계속 의심케 하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뭐 저는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논쟁 자체를 하는 게 굉장히 불필요하다 보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런 논쟁을 앞으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명단 공개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먼저 던진 게 민주당이라는 거 역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명단 공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게 그 문진석 의원의 문자 메시지 유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이렇게 번졌던 논란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소속인 분께서 아까 뭐 이재명 대표를 꿋꿋이 잘 싸우고 계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분께서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분향소를 설치를 해서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 구이역 김군 사고나 아니면 다른 사고에 있어서 그 이름 없이 우리가 분향하거나 추모했던 거 민주당에서 추모했던 의사를 밝혔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이렇게 왜 형식적으로 연연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게 뭐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거의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는 연례 행사라고 꼽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망자 내지는 희생자가 나와도 국민 모두가 정말 슬퍼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뭐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뭐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추모와 분향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명단이 있고와
추모와 애도를 한다라는 그거의 상관관계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뭐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걸 계속 의심케 하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민주당이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우리가 좀 이제 고려해봐야 될 게 명단 공개를 한다면은 주체는 일단 국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언론에서 갑자기 이렇게 유족들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변칙적이고 사실은 반복돼서는 안 될 일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동의 없이 하는 것들은 그리고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래 언론사 얘네들도 좀 그 취재를 하고 희생자 유족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물어보고 하지 왜 그랬냐. 근데 이게 연락처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연락처를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가 주도를 해서 명단 공개를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명단 공개를 했을 때 추모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뭐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제 뭐 소송을 하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든 뭐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 이제 규합을 하면 이제 한 사람끼리 각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이 되니까 연대의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좀 챙겨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예, 먼저 국가가 그런 어려움들을 먼저 보살펴서 지금 유족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 언론들의 취재에도 잘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러워가지고 보면은 그 왜 참사 사고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스토리, 네.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 강조되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현격히 적어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외신들에서 오히려 많이 보이고 BBC라든지 그래서 그 기자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는 좀 적냐 여쭤보니까 그 조문 가거나 이런데 기자님들이 방문을 해도 유족분들하고 인터뷰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망해하시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저기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족들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2차, 3차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조치 역시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그 보도가 적은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족들 입장에서도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면 뭐 실제로 적긴 하지만 관련된 인터뷰들이 있죠. 근데 인터뷰들 내용이나 댓글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인터뷰한 유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역시 한몫한 거지.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막으려고 했다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막으려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라는 발언을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요 말씀은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가실이 있을 때 성립되는 책임이라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국가의 공무원이 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제 그 공무원이 누군지는 뭐 물론 지금 논쟁입니다만은 아마 뭐 이제 경찰에서 이제 아마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데 약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요. 이게 어쨌든 사회적 논쟁이 굉장히 야기된 주제입니다. 명단 공개.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가지는 파급력과 파괴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논쟁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못다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분씩 일단 강 소장님의 발언은 끝났으니까 위원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이 현실에서 국가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뭐 보상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론 조성은 사실은 국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런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또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리적 치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조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강 소장님 마지막 발언 이렇게. 저는 여전히 이제 정부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까지 신경을 잘 쓰지 않아 놓고 뭐 다른 이런 사회적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에 등 떠밀려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과도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저도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른 방송에서도 더 이상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급하는 거 역시도 이게 뭐 정치적인 논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거 관련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정치권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주체들의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여전히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특수본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경찰선에서 혹은 지자체장 수준에서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해야 될 시점인데 왜 이 국가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자꾸 섞느냐.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나. 이런 문제제기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특수본이 또 이례적으로 수사의 범위를 좀 확대해 가고 있고, 윗선으로도 이제 수사를 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범죄 수사만 할 수가 있지, 정치적으로 어떤 뭐 올바른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이걸 가지고 특수본이 조사할 권한은 없고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좀 명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또 저희 모두 포함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참사 끝에 이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의 KFC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